우리는 평생 동안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금을 붓고 보험을 들고 자산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구원의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노력을 조롱하는 서늘한 예언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머지않아 저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유물이 될 것이라고. 그가 지목한 변곡점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26년을 기점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며 단 3년 안에 로봇 외과의가 인간 의사의 숙련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가 증발하고 인간의 신성한 의무였던 노동마저 사라지는 세상. 돈을 모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매개체로 가치를 저장할 이유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라는 한 억만장자의 오만한 망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주할 필연적인 몰락의 서곡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보편적 고소득, 유니버설 하이 인컴이라는 낯선 개념을 던집니다. 정부가 생존을 위해 던져주는 몇 푼의 기본소득과는 궤를 달리하는 시스템 전체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풍요의 폭포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공짜가 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개인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유토피아에 초대받은 손님이 맞는가?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아름다운 안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이 설계한 가장 정교한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용어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보편적 고소득 유니버설 하이 인컴. 머스크가 말하는 UH는 우리가 흔히 듣던 기본소득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메마른 수영장에 국가가 호스로 물을 조금씩 채워주는 보조개 개념이라면 보편적 고소득은 거대한 폭포가 수영장을 집어삼켜버리는 형국입니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수영장이라는 틀 자체가 의미를 잃는 상황을 뜻하죠. 그는 미래의 재화와 서비스가 공기처럼 흔해질 것이라 예고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평범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월 300만 원이라고들 합니다. 의료비, 주거비, 식비를 치열하게 계산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숫자는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설계하는 2026년 이후의 세계에서 이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로봇이 병원에서 무료로 집도하고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자동화 공장이 생필품을 공기처럼 찍어내는 세상. 비용의 개념이 사라진 풍요 속에서 인간의 저축은 한낱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해집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듯 삶을 영위하는 행위 자체가 무료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지능 회사인 xAI가 범용 인공지능 AGI를 올해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의 총합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죠. 언뜻 보면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유토피아처럼 들리지만 여기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서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그 순간 정작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게 된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현재 실체화되고 있는 물리적인 인프라에 근거합니다. 그의 인공지능 회사 xAI는 미국 멤피스의 콜로서스라 불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공지능 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대한민국 중형 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과 맞먹는 에너지를 단 하나의 기계가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지능 밀도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같은 전력에서 뽑아낼 수 있는 지능의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의 피처폰과 지금의 최신 스마트폰 사이에서 느끼는 성능의 격차, 그 아득한 거리가 이제 인간의 뇌와 기계 사이에서 벌어지려 합니다. 머스크가 예고한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은 단순히 글을 매끄럽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수행하며 물리적 세계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독립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이 텍스트의 바다에서 유영한다면 AGI는
현실이라는 대지에 발을 내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 괴물 같은 컴퓨터를 통해 2026년 안에 그 지점에 도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능이 공기처럼 흔해지고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시대. 하지만 지능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곧 지능을 자산으로 살아온 인간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인간의 지적 노동을 폐기 처분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는데 정작 그 시스템의 창조물인 우리는 그 거대한 연산 장치 안에서 어떤 자리를 허락받게 될까요? 지능의 폭발이 가져올 풍요의 이면에는 더 이상 인간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능이 보이지 않는 뇌라면 그 지능이 깃들 육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머스크의 계획은 지극히 공격적입니다. 올해 말까지 연간 100만 대의 로봇을 찍어낼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내년인 2027년에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연간 1000만 대 규모의 설비를 완성하겠다는 계산입니다. 1000만 대라는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 판매한 자동차가 2023년 한 해 동안 약 180만 대였습니다. 이제 자동차보다 5배나 많은 로봇이 매년 쏟아져 나와 우리 곁으로 침투한다는 뜻입니다. 더 서늘한 지점은 가격입니다.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로봇 한 대의 가격은 약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중형 세단 한 대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강철의 노동계급은 지치지 않고 24시간 투입됩니다. 공장에서는 용접을 하고 가정에서는 청소와 요리를 맡으며 병원에서는 인간 의사를 대신해 수술대를 잡습니다. 머스크는 3년 안에 로봇 외과의가 인간의 정밀함을 능가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로봇은 손을 떨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만 건의 수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학습합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인건비라는 비용 항목으로 취급받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구매 비용이 인간의 한 달 월급보다 저렴해지는 순간 자본은 더 이상 인간을 고용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이것을 해방이라 부르겠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평범한 이들에게 이 로봇 군단은 축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을 감지한 것은 기업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 기구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역시 이 변화의 파고가 불러올 전례 없는 재난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4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원 빅 뷰티 빌 액트 줄여서 OBBA라 불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맞춰 단행된 이 상징적인 조치는 어쩌면 기존 자본주의 체제로부터의 작별을 고하는 또 다른 독립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법안의 규모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향후 10년간 투입될 예산만 3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7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단 하나의 법안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왜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이토록 거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서둘러 체제를 개편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자산 소유의 격차라는 차가운 통찰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AI 시대에 노동소득은 더 이상 개인의 생존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의 격차는 이제 얼마나 성실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시스템의 산출물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의 부유층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엔진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노동이라는 낡은 돌을 젓기 시작하죠. 이 20년의 시차가 평생을 가르는 부의 단층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OBBA는 그 출발선을 강제로 맞추려는 국가 차원의 마지막 심폐소생술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생존의 사다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예산의 집행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국가의 절박한 자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의 가장 정교한 부분은 바로 미래 세대의 통장에 심어둔 씨앗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설계한 이 거대한 실험의 정체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미국 아이에게 정부는 $1,000의 종잣돈을 지급합니다. 한화로 약 1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결코 부모의 손에 현금으로 쥐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저비용 인덱스 펀드, 즉 S&P 500과 같은 지수 연동 계좌에 강제로 묶입니다. 시간이 자본을 불리는 마법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 8%의 수익률을 가정할 때 정부가 준 $1,000는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년 뒤 약 $4,000로 불어납니다. 여기에 부모가 매년 $5,000를 추가로 적립한다면 18세가 된 청년의 손에는 약 $18만, 우리 돈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려있게 됩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본주의의 승차권을 미리 배부받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보내는 가장 잔혹하고도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노동을 통해 부를 쌓는 시대는 끝났으며 오직 자산을 소유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복리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주입하여 노동시장이 붕괴된 미래를 대비하려는 고육지책입니다. 출발선을 맞추겠다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국가는 이미 노동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할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혜택은 2028년에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만 허용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노동시장의 한복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성세대에게 이 자산의 성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축복처럼 보이는 이 계좌의 이면에는 곧 닥쳐올 노동의 종말에 대한 국가의 공포가 깊게 서려 있습니다. 미국의 이 거대한 설계가 태평양 너머의 이야기로만 들린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국의 노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독하고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콘크리트에 묶여 있고 그마저도 자녀 교육과 결혼에 쏟아부은 뒤 남은 것은 노후 빈곤이라는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미국 OBBA 법안의 이면에는 시니어들을 향한 파격적인 세금 공제가 숨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제액을 기존 $2,000에서 $6,000로 3배나 올린 것입니다. 부부라면 연간 약 1,6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중산층 시니어 부부에게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링거와 같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제도의 시한부 성격입니다. 이 모든 혜택은 2029년에 종료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가조차 이것이 영구적인 대안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인공지능의 일자리 침탈구로 인한 노동소득의 붕괴가 사회 전체를 뒤흔들기 전 가장 취약한 고리인 시니어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친 것에 불과합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고소득층을 달래기 위한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역시 기술 변혁기의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말한 2030년의 유토피아가 오기 전 2026년부터 시작될 연의 과도기는 필연적으로 지옥의 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소득에 생존의 모든 것을 걸어온 한국의 중산층은 무엇으로 이 거대한 파고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미국이 자국민을 위해 거대한 방어벽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낡은 적금 통장만을 쥐고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가가 던져주는 임시 방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조차 인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로 가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7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극도로 험난한 시기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과도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타이밍의 배신입니다. 머스크의 예언은 늘 매혹적이지만 그의 시계는 자주 어긋났습니다. 2017년에 호언장담했던 완전 자율주행은 2026년인 지금까지도 완결되지 않았고 AGI의 도래 시점 역시 매년 조금씩 뒤로 밀려왔습니다. 만약 AGI가 그가 약속한 2026년이 아니라 2030년이나 그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0대에 접어든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을 가정해 봅시다. 머스크의 말을 믿고 저축은 무의미하다 판단해 소비를 늘리고 노후 자금을 헐어 썼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완성은 늦어지고 기업은 인공지능을 핑계로 서둘러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55세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아직 시스템은 당신을 부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축 없는 10년을 당신은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더 잔인한 것은 기술과 제도의 시차입니다.
2027년에 당신의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증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계사 번역가, 콜센터 직원, 그리고 트럭 운전사들. 하지만 국가가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전무후무한 예산 체계를 확정하고 집행하는 데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재원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거치는 그 5년 동안 실업급여 6개월이 끝난 당신의 삶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마주하는 5년의 공백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가족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학원비가 끊기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목을 죄오며 평생 쌓은 중산층의 자부심은 길바닥에 내팽개쳐집니다. 머스크는 이 기간에 분노한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극단주의가 득세하는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2030년에 유토피아가 온다 한들 2027년에 길바닥에 나앉은 당신에게 그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잔혹한 과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의 구원을 기다리며 굶주릴 것인가? 아니면 무너지는 체제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독자적인 방주를 만들 것인가? 어쩌면 가장 큰 위기는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기술이 가져올 풍요가 도착하기 전 우리가 먼저 지쳐 쓰러지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만드는 풍요가 모두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인류가 반복해온 가장 오래된 환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거북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리콘 봉건주의의 도래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창출하는 거대한 부가 테슬라의 주주들,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들, 그리고 소수의 기술 귀족들에게만 고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방직기의 출현으로 생산성은 수백 배 폭증했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에는 그로부터 1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공백의 세기 동안 자본가들은 유례없는 부를 축적했고 노동자들은 검은 연기 속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분명 풍요를 만들지만 그 열매를 누가 따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자본의 영역입니다. 정치가 시스템의 설계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전능한 신을 모시는 소수의 귀족과 일자리도 자산도 없는 거대한 빈곤층으로 쪼개진 신봉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인공지능 덕분에 국가의 GDP가 3배로 도약했다는 축포가 터지는데 당신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0점에 수렴하는 기이한 풍요.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의 단면입니다. 한국 사회가 겪어온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었던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은 다가올 미래가 결코 평등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당신의 노동이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자본의 자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삶은 과연 존엄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은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격리하려는 것일까요? 기술의 정점에 선 자들이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성벽 밖에서 우리는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만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태도는 감상적인 낙관도 파괴적인 비관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보험을 들듯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에 나의 생존을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6년 말까지 실제 AGI의 발표가 나오는지 차갑게 지켜보십시오. 만약 머스크의 공헌이 또다시 빗나간다면 저축은 여전히 당신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기술이 선언되는 것과 그것이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시차가 존재합니다. 둘째, 당신의 업계에 인공지능이 침투하는 속도를 예민하게 관찰하십시오. 업무의 자동화율이 30%를 넘어가는 순간 변화의 속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 티핑 포인트가 오기 전에 당신은 인공지능을 부리는 설계자가 되거나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셋째, 저축은 계속하되 그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자산의 절반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두어 생존을 담보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래의 엔진인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에너지 기업의 지분으로 돌리십시오. 머스크의 예언이 적중한다면 당신은 기술 주식을 통해 시스템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의 예언이 빗나간다면 당신은 예금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쪽 모두에 패를 거는 것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어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증기기관이 특허를 얻은 것은
1769년이었지만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13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은 1990년대에 등장했지만 평범한 개인이 그곳으로 부를 창출하기까지는 다시 20년이 걸렸습니다. 2026년은 그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 기회의 해이겠지만 시스템에 눈을 감은 이들에게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재앙의 서막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의 줄에 서 계십니까? 오늘의 기록이 당신의 생존에 유효한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차가운 다큐멘터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제학이었습니다.